오이 그냥 생 걸로 많이 먹고요. 당근 뭐 이렇게 생 걸로, 사과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치아공감입니다. 조기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만 골라서 제가 답변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영상도 아주 꿀팁이 엄청 많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우선 호주로 조기약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이만 혼자 갈 건지 아니면 부모가 같이 갈 건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학생 이상은 같이 가기도 하고 아이가 단독으로 가기도 해요. 호주는 각 주마다 홈스테이가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를 가는지 어떤 도시를 가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혼자 갈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미리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각 주마다 친척, 할머니라든지 삼촌, 이모, 고모가 가디언 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모가 가디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할머니가 가디언을 할 수 있는지, 이모, 삼촌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홈스테이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반드시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다 나열해 드리긴 좀 힘들고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각 주마다 다른 기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부모가 같이 갔을 때 부모님 중에서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 분이 가실 건지 엄마 아빠 모두 함께 가길 원하는 건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호주는 가디언 비자를 받으려면 부모 중에 한 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두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가 학생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 중 한 분이 학생 비자를 받으면 가족 전체가 동반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학생 비자를 받는다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나이가 저처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뒤늦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좀 학업이 쉬운 학교로 간다 그러면 비자가 또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 학생 비자로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고 싶다 하셨을 경우는 반드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제가 가이드라인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고려하셔야겠죠. 공립학교는 각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초등학교는 거의 연간 1,200만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연간 1,400만원, 1,500만원 정도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연간 1,500만원에서 한 1,700만원 사이 정도면 홈스테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교학을 갔을 때 단독으로 간다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뭐 용돈이라든지 아이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러면 조금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3,000만원 예산을 잡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모가 같이 갔을 경우에는 집을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렌트비는 사실 학비보다 훨씬 비싸요. 주마다 다 다르고 집 컨디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렌트비가 딱 얼마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주당 500불짜리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당 1,000불짜리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도시를 가는지에 따라서 집 주세는 다르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주에 700불짜리 집을 구했다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거든요. 렌트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이고 거기보다 조금 더 낮은 주세로 간다 그러면 비용은 적게 들 거고 더 좋은 집으로 간다 그러면은 집값이 더 들겠죠. 생활비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은 있지만 생활비는 거기서 또 추가하시면 되고 렌트비 빼고는 한국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혼자 갔을 때 숙소는 홈스테이일까요? 기숙사일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호주는 사실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을 하잖아요. 공립학교 내에는 사실 기숙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사립학교도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호주로 간다 그러면 홈스테이에서 머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제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숙사 생활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규율이 있잖아요. 규율이 있고 무엇보다 밥이 너무 맛이 없다고, 기숙사 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기숙사에 있다가 홈스테이로 많이 옮기는 이유가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홈스테이로 많이 옮겨요. 물론 홈스테이로 갔을 때도 홈스테이 가정의 규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숙사 단체 생활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급식이 제공이 될까요? 아니면은 도시락을 싸야 될까? 저희 나라 엄청 편하죠. 저도 이제 도시락,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다녔었거든요. 그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참 많은데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급식이 너무 잘 나오니까 엄마들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은 오히려 학교 가서 더 잘 먹지 않나, 영양분은 학교에서 채우고 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학교 급식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호주는 급식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반드시 싸다니셔야 되고,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이제 호주로 가면 도시락 싸는 게 굉장히 귀찮을 수가 있지만 도시락은 너무 과하게 쌀 필요는 없고 생야채, 생과일을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그리고 보통 주먹밥 되게 많이 싸가더라고요. 냄새 많이 나지 않는 종류로 해서 주먹밥이라든지, 오이 그냥 생 걸로 많이 먹고요. 당근 뭐 이게 생 걸로, 사과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사과, 배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넣어주면 아이들이 가서 잘 먹을 거예요. 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동양인이 많은 지역과 없는 지역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거는 몇 번 언급해 드리긴 했지만 처음에 갔을 때부터,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너무 없는 지역은 사실은 조교학할 때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구율 면에서도 동양인이 너무 없는 지역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영어 익히는 거 괜찮을까요? 하시는데, 사실 호주에 살고 있는 동양인들,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동양인들은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쓰는, 영어 발음도 그렇고 영어로 사고하는 아이들이고, 단지 이제 인종 색깔이 한국과 똑같아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좀 편하게 가서 친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너무 없는 지역 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있는 지역 가는 것이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도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우리 아이가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영어 많이 준비하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가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가서 이제 생존, 서바이벌로 영어를 아이들이 익히게 되거든요. 근데 빨리 익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어떤 아이들은 뭐 일주일 만에 빨리 습득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시간을 두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스며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가는 학생들은 영어가 아주 익숙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가셔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서포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호주는 영어 점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영어가 IELTS나 토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영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2텀이거든요. 2텀 영어 연수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시간은 9시, 9시에서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8시 50분이나 45분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보통 9시부터 3시에 수업이 끝나요. 이건 유치원부터 고3 때까지 다 똑같아요. 놀랍죠?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중학생이라고 해서 더 수업이 더 많지는 않고요. 똑같이 수업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학교 후에 이렇게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는 일들을 조금 많이 하시면은 친구도 사귀거나 적응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 끝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끝나고 테니스를 친다거나 수영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악기를 배우러 간다거나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꼭 그게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살더라고요. 저는 이 점은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항상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진짜 10대 때 수능 공부만 하고 있는 게 되게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뭐 아주 전문적으로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 그런 커리큘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하실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